제대로 작동하는 와이퍼가 달린 차를 훨씬 빨리 몰고 다녔을 것이다. 돈을 버는 목적은 세일 가격으로 산 물건에 기뻐하지 않거나 빵으로 배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 상황의 희생자인 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존재가 되고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물건을 가지는 선택권을 얻기 위해서이다. 또 괜찮은 척 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우리는 돈을 더 벌어서 집을 갖는데 집중하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 남들의 비난을 받거나 자기 일에 집착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안주하지 않고 정말 살고 싶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부를 축적하고 싶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드라마를 합리화하며 방어하고 수용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특히 우리는 자신을 벌주는 현실을 선택하고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하다. 비참한 상황에 놓이거나 학대당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자기가 싫어하는 직장에 계속 다니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너무 비참한 기분이 들어서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 회사의 의료보험 혜택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인생을 합리화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다른 멋진 일에 쓸 수 있다. 40년 넘게 근근히 살아온 끝에 너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마다 난 그걸 가질 여유가 없다 라거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라고 외우는 주문을 들어줄 수 없게 되었다. 또 형편없이 작은 집에서 계속 사는데도 진력이 났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친구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고 호사스럽게 세계 여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 말이다. 나도 그들만큼 똑똑하고 재능 있고 매력적이고 멀쑥한 사람인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아무리 휘청거리는 삶도 그런 대로 괜찮다고 스스로 납득하려 해봐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전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기자 등 누군가의 멋진 직업을 들으면서 흥분하기도,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가서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행동하는 대신에 나는 곧바로 자신에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훌륭한 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잘 쓴 글이 없어.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완전히 확신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게다가 내게는 고양이도 있잖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 고양이를 놔두고 갈 수도 없는 일이야.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무는 삶이 더 쉽고 위험 부담도 덜한 것처럼 느껴지긴 했다. 그 또한 끔찍하긴 마찬가지였다.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실망하는 겁쟁이가 되어 계속 물러서기만 하고 놀라운 많은 것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온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나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 우물쭈물하지 말고 돈을 향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극복하고 돈을 벌 방법을 찾아 눈부신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쉬운 방법에 매달리는 대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깨달음은 없었다. 불지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지도 않았고 패배자처럼 산다는 이유로 평생 사랑한 연인에게 버림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건 당장 그만둬라는 훈계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냥 갑자기
혼자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고 사람들 대부분에게 거대한 변화를 이루려는 욕구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리라. 안전하고 작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도약은 매우 두려웠다. 종종 엄청난 문제와 직면하기도 했고, 일례로 온라인 사업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강좌를 듣고 멘토를 고용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 새로운 방법은 다른 작가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전에는 다른 작가를 코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리숙하고 미덥지 않게 보일까봐 두려웠다. 또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들인 많은 돈을 잃을 위험도 있었다. 아니면 이와 관련된 오프라인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내가 빌어먹을 사업을 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전부 다 꾸며낸 일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겁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고 초라한 집에서 삶을 허비한다고 느낄 때처럼 절망적인 기분은 아니었다. 지금은 성공한 코치 겸 작가로 100만 달러 이상을 벌 뿐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까지 쓴다. 한때 가게에서 좀도둑질하고 소파 쿠션 사이에 떨어진 동전이라도 없나 찾으려고 애쓰던 나. 젠 신체로에게 이것은 90살인 아버지가 쇼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에 나가서 하룻밤 사이에 큰 화제를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책까지 쓰고 있다니 그야말로 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기적을 믿는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멋진 일 하나는 엉망진창인 금전 상태를 해결하기로 진지하게 결심하자 새로운 기회와 계획 그리고 수입이 모습을 드러낸 일이다. 물론 그것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쿠폰을 오리는 따분한 일상에 집중하느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신의 불안정한 금전 상태로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그저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일이란 정말 불편해지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몇 번이고 말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배웠다. 이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비밀은 돈을 벌려면 거대하고 불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바보처럼 보일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고 또 그러려고 노력해야만 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불편한 일이다. 두려움과 흥분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불편함이다. 이것은 부유하게 살면서 자기 삶을 책임지는 데 따르는 중요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불편함이자 거침없는 돌진이기도 하다.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용감한지 궁금하다. 그것도 남들이 제목을 볼 수 있게 표지를 훤히 드러내놓고 말이다. 그래도 당신이 어디에서든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기 나온 일을 모두 해보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지의 세계로 용감하게 뛰어들기를 바란다. 나는 수많은 고객과 친구와 여러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돈과 관련한 곤경에 처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 마치 몇 걸음만 가면 뷔페가 차려졌는데 그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보는 심정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회, 고객, 훌륭한 돈벌이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깨어나 자기를 받아주기를, 그리고 축제를 시작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